자, 함수 특강 1학년 거부터 2학년 1차 함수까지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함수가 어렵지 않게 느껴져. 자, 그래서 1학년 거부터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 자, 수직선 위에 점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선이 하나 있어요. 수직선이니까 여기에 수가 입혀져 있을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점에 파리가 앉았어. 그럼 요 점에 파리가 앉은 자리를 A라고 할게요. 그럼 요 A를 나타내는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니? 이런 뜻이야. 그러면 수직선에서는 숫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뭐? 요거 1. 아, 그러면 1이라는 위치에 파리가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뭘 나타내래? A는 여기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요. B는 마이너스 2보다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작은 수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작은 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4, 거기서 또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5. C는 2네요. D는 6. 맞네. D는 플러스 7이 되죠. 플러스 한번 생략하고 이렇게 써도 되죠. 이해됐지?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수직선에서의 점의 위치는 이렇게 표현한다. 숫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그치? 자, 3번으로 가자. 자, 자, 이번에 순서쌍이라는 걸 배웁니다. 순서쌍이라는 거는 두 수의 순서를 생각해서 나타낸 거고, 이렇게 괄호를 쳐서 뭐 3과 5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우리가 순서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순서쌍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만약에 A, B와 C, D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A는 C랑 같고 B는 D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3번 X의 값이 이거고 Y의 값이 1 이상 5 이하인 짝수는 얼마야? 2하고 4밖에 없죠, 그죠? 그럴 때 XY로 이루어지는 순서쌍의 개수. 자, X가 될 수 있는 값은 A, B, C래요. 그러면 X가 앞에 쓰는 거지 지금. 그래서 X가 앞에 쓸 수 있는 수는 A와 B와 C가 이렇게 앞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쓸 수 있는 Y에 쓸 수 있는 거는 2하고 4죠. 그럼 A가 앞에 왔으면 뒤에 1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1 말고 또 뭐지? 2하고 또 얼마? 짝수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B가 왔을 때도 뒤에는 2와 4. 앞에 C가 왔을 때도 뒤에 2와 4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총 모두 몇 개? 6개의 순서쌍이 있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6번은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울 거야. 뭐를 한다고요?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뭐니? 자, 좌표 평면은 우리가 가로축과 가로축, 세로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하고 좌표축이라고 얘기해. 가로축을 우리가 흔히 X축이라고 보통 얘기할 겁니다. 세로축을 우리는 Y축이라고 보통 얘기할 거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원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가로축의 수직선이야. 수를 입힌 직선. 세로축 Y축에 수를 입힌 직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나타낸 거지. 이게 좌표 평면이야. 그럼 이 좌표 평면이 왜 필요했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여기 그래 똥파리가 또 앉았어. 이번에는 여기에 앉았는데 평면에 앉은 거야. 뭐 이렇게 벽이라든가 이런 데 앉았어. 그럼 이 파리의 위치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가로축을 썼는데 요 점에 이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뭔가 봤더니 수직으로 내려갔어. 근데 얘가 3이야.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는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세로축을 하나 더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세로축을 하나 더 하고 요 점에서 세로축으로 이렇게 뭐를 내려? 수선을 내렸어. 그랬더니 요 점에 대응하는 수가 2래요. 그러면 요 똥파리의 위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순서상으로 숫자 2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는 X축.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대응하는 숫자. 얼마? 3. 뒤에 있는 숫자는 요 점에서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대응하는 숫자. 얼마? 2. 그래서 3과 2 또는 3 요거 콤마라고 읽어 선생님은 3,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평면 위의 점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나기 위해서 숫자 2개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좌표축이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앞에 쓴 수를 x 좌표. 자, 여기 있네. 그죠? x 좌표. 뒤에 있는 걸 y 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x 좌표는 어떻게 구해? 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대응하는 숫자지? 마이너스 5보다 하나 더 작은 수 얼마죠? 그렇지. 마이너스 4. Y축에 뭐를 내린다고요?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그래. 또는 수선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요 수선의 발에 대응하는 숫자. 그죠? 따라서 A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4,3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표현하는데 요 숫자를 보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 아, 이거 평면 위에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잘 봐. 숫자가 점으로 보이기 시작해. 숫자가 도형과 연결이 되는 거야. 으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가 돼? y는 x 플러스 1이다. 얘를 보면 숫자와 문자로 된 식이잖아 이거. 얘가 뭘로 보여? 그림으로 보이는 거야. 그죠? 대단하죠? 아, 우리는 숫자를 보고 또는 문자를 보고 그림을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이 그림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시작입니다 이게. 자, 점의 좌표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낸다.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9번.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이 있는데, 자, x축, y축, 이렇게 좌표축이 있어. 원점이죠, 여기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가로축을 우리는 무슨 축? x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x축 위에 많은 점들이 존재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점은 1이 될 거고요. 요 점은 2가 될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y 좌표가 항상 얼마야?
0이 되는 거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요거 보면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항상 0이잖아요. 얘는. 요 2에서도 수선의 발 내려도 얘가 되는 거 0이죠? 그래서 항상 0이야. 그래서 x좌표는 x좌표,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x축 위의 좌표는 1, y좌표가 얼마라고? 0. b는 2, 0 이렇게 해서 x축 위에는 y좌표가 0이 돼. 두 번째, y축 위의 점들의 좌표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y축 위의 점 C와 D를 살펴보면 C의 y좌표는 x좌표는 항상 얼마? x축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죠? 0입니다. D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도 0이죠. 그래서 y축 위의 좌표, y축 위의 점의 좌표는 항상 x가 0이 돼서 0, y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C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 D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x축 위의 좌표는 a, 0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y축 위의 점의 좌표는 0, b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뜻이야. 그럼 이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a, 0이다 라고 하면 아 이거 x축 위의 점이네. y축 위의 점이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9번. y축 위에 있네. 그러면 x가 0이라는 거지. y좌표가 10이야. 그럼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10이다. 되겠죠? 자, 다음 12번. 자, 이제 자, 원점을 안 했네. 원점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점은 보통 O, 알파벳 O라고 쓰고요.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0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12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이야. 사다리꼴로 넓이 구해라. 자, 좌표축 위에다 나타냅니다. 자, 원점이니까 여기죠. 여기 5라고 했고요. A는 6, 0이네요. 그러면 뭐 대략 여기가 6이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겠고요. B는 그 다음에 6, 4래요. 그러면 6, 4면 얘가 6이면 여기가 4일 때 요 점이 B가 되겠다. 그지? 6, 4. 얘는 A가 되겠네요. 6, 0. 그 다음에 C는 2, 4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하면 2, 4는 요 점이 되겠네. 그래서 요거 연결해 보시면 뭐가 되니? 이렇게 요 네 점을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점이 되겠네요. 자, 이해됐죠?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시면 되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아랫변 요거죠. 윗변 2하고 6 사이니까 얼마? 4만큼 되겠지. 그지?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점의 y좌표 4랑 똑같겠지. 그죠? 그래서 곱하기 4 계산하시면 돼요. 1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좌표 평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야?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 만나는 점 원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평면을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눴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네 개의 부분 조각으로 나눈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요 첫 번째를 제 1, 4분면,
여기서 사분면이란 말은 이게 사자가 넉사자야.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이게 면, 한 개의 면을 네 개의 조각으로 나눴다 이런 뜻이야. 그 중에서 첫 번째 면, 일사분면. 이해됐죠? 그래서 일사분면은 이렇게 나타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자, 그럼 제1사분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의 부호를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보면 요 점의 좌표는 항상 뭐가 돼요? 3,2니까 1사분면 위의 점은 항상 x좌표, y좌표가 모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자세히 봐봐. 얘 뭐 닮았니? 삐에로 닮지 않았어? 삐에로 이모티콘? 아니야? 삐에로야. 자, 1사분면은 뿔뿔이야. 2사분면 잡으면 예를 들어서 요 점, 요 y축을 기준으로 얘를 접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y축으로 접었으니까 y좌표는 그대로 2가 되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예요. 즉 제2사분면은 뭐라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고요. y좌표는 플러스가 되죠. 2사분면. 삐에로는 나를 보고 웃지. 윙크하진가? 자, 2사분면. 3사분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제 3사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마이너스가 되겠죠? 모르면 이제 선생님께 승질 내는 거죠. 알면 또 이렇게 웃어주는 거죠. 자, 4사분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x는 뿔, y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의 부호 알아두셔야 되고, 중요한 거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x축, y축, 원점 이런 거는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경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돼. 이해됐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응용 문제를 푸는 거야.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의 같은 사분면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의 이해와 같은 사분면이면 x좌표가 b분의 a고요. y좌표가 b 빼기 a지? 이거의 부호를 알아야 돼요. x좌표의 부호가 뭔지. 그럼 살펴보자. a, b가 음수란 얘기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a가 근데 b보다 작대. 그럼 부호가 다른데 작으면 a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지? 이해됐죠? 그럼 뭐야 이거? 음수를 양수로 나눠주면 요거는 음수구나. x좌표는 음수구나. 두 번째, 음수와 양수를 더했는데 0보다 작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과 2를 더하면 음수가 되지. 그래서 자 보세요. b는 양수고 a는 음수야. 양수에서 음수를 빼주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그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이거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양수네. y좌표가 양수야.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음수이면서 양수니까 2사분면이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부호를 따졌을 때 얘가 2사분면인 거를 우리가 나타냈죠. 그럼 2사분면인 거 음수이고 양수인 거 3번이 되겠네. 되겠지? 그래서 양수 1사분면, 음수 3사분면, 양수 1사분면, 양수 0 얘는 x축 위의 점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사분면을 결정하는 거. 이거 금방 한 거랑 똑같아요. 사분면의 결정.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2학년 때, 3학년 때 다 알고 있어야 돼. XY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곱해서 음수니까.
곱해서 양수면 부호가 서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학에서는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무조건 양수고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주면 무조건 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3보다 작지? 빼주면 작은 수에서 큰 수 빼주면 무조건 0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보다 작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큰 수에서 마이너스 5 작은 수를 빼주면 플러스 4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 맞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있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대칭을 한번 보자. 자, 대칭은 얘를 좀 복사해와서 쓰자. 자, 대칭은 자,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x축, y축 이렇게 썼다고 보면, 자, 요 점 보이지? 그죠? 이 점을 x축, 요 점이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대칭이라는 말은 뭐야?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야. 접어서 포개어지는 거. 데칼코마니 미술에서 이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불러. x축으로 접었으면 3,2가 접히면 x좌표는 그대로 3이 되겠죠. y좌표는 2에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지? 대칭의 x축 대칭의 의미 이해되죠? 다시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접어서 포개어진다 이런 얘기.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지. 그래서 x축에서 대칭 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a, b면 얘가 x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만 바뀌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이야.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이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이 점이 돼요. 그러면 y좌표는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해? x좌표의 부호만 바뀌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x좌표의 부호만 바뀌어. 원점 대칭 이동은 뭐냐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뿅 가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겠죠. 180도 회전 이동인데 원점 대칭은 자, 회전 이동인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해도 좋냐면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또 한 번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회전 이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야? 부호가 두 개 다 바뀌는 거죠. 3,2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해되죠? 자, 대칭 이동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23번 한번 보자. x축, y축. 자, 얘는 a가 3,4죠? 여기네. a가 여기가 3, 여기가 4야.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x축 대칭 이동이면 요 점을 x축으로 접으면 여기에 딱 만나겠지? 접었을 때,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요 점이 b라고 했는데 얘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좌표의 부호만 바뀌겠지. 원점에 대칭 이동하래.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x축 대칭 이동한 걸 다시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요 점에 대해서 180도 이동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야. 원점 대칭. 그럼 뭐예요? 요 부호가 싹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래.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되겠지. 그러면 y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x좌표의 부호만 바뀌겠죠. 그럴 때 사각형 ABCD의 넓이 요거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자,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의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야. 길이는 0보다 항상 크니까. 그래서 3에서 빼줘. 뭐를 빼줘? 마이너스 3을 빼주면 얼마? 6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값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갈게. 이해됐지? 그래서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프, 상황에 맞는 그래프 찾기. 자, 마지막 이제 2개 단어 남았는데 요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찾는데 미술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찾을 거야. 자,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26번. 자, 요거 그래프 찾을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다? 가로축, x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야? 충전 시간이네요. 그리고 세로축, y축이 의미하는 거를 찾아줘. 여기서는 뭐야? 배터리의 잔량. y네, 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방전된 휴대전화를 충전했다. 이 글자를, 문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자, x축이 뭐라고 그랬지? 충전 시간이야. 그죠? 그러면 충전 시간이고요. y축은 잔량이죠. 충전했대. 방전이 됐대. 그러면 0시간일 때는 0시간일 때 방전된 거니까 잔량이 얼마다? 0이 되겠지? 그럼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시간이 x고요. 충전,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충전 시간이 x고 잔량이 y니까 방전된 휴대전화를 충전했다는 충전 시간이 0일 때는 방전된 거니까 잔량은 0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어디야? 2번, 3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지. 두 번째, 충전했으니까 y값은 충전이니까 y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지. 우리가 증가라는 표현을 할 거야. y가 증가하는 거는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얘는 증가하는 거 맞네. 얘는 뭐야? 계속 방전이네. 시간이 지나도. 그러다가 증가하다 감소. 이해됐죠? 따라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y가 증가하는 건 몇 번?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된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걸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보면 집에서 출발했대요. 15km 떨어진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간대. 이동시간 x야. 아, x는 여기가 이동시간 이렇게 써주면 좋죠. 그럼 요 점은 뭐야? 원점이라는 녀석은 이동시간이 0일 때 이동한 거리가 뭐니? y네. 그지? 여기다 이동 거리라고 써. 그럼 요 원점은 이동 시간도 0시고 이동한 거리도 0이란 뜻이야. 어디야? 그러면 여기는 집이 되겠네요. 집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지? 출발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도 늘어났어. 그죠? 보이죠?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났지? 그럼 5분 만에 이동 거리는 얼마만큼 간 거야? 3km만큼 간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바로 5분 분이니 시간이네요. 분이네. 그 이동 시간은 분이네. 그래서 5분 동안 3km를 간 거야. 그럼 5분에서 10분 사이는 뭐지 이거? 뭐 택시가 고장 났나? 서 있었던 거죠.
이동거리가 없잖아, 그지? 시간은 흘렀는데 이동거리가 없어, 섰어. 그러다가 다시 움직였네. 그러다가 또 섰네. 뭐야 이거, 고장난 차를 탔나? 그러다 여기 도착한 거죠. 왜? 15km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15km 병원. 그럼 병원까지 간 시간은 얼마가 돼? 30분이 걸린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숫자로. 됐니?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X축, Y축의 숫자로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